안녕하세요, 여러분. 수능 독해 만점을 위한 필수 전략입니다. 바로 연결사랑 이 문두, 이것을 정복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많은 학생들이 독해 문제를 풀 때 문법 때문에도 어렵고 어휘 때문에도 어려워요. 그죠? 하지만 더 어려워하는 것 바로 구조입니다. 구조. 구조와 흐름까지 봐야 되니까 굉장히 부담감을 많이 느끼는데 이 구조와 흐름을 어느 정도 이제 여러분들의 목마름을 갈증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꿀팁들을 지금 가져와 봤습니다. 자, 글의 흐름을 꿰뚫어 보면서 정답률을 확실히 높일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이니까요.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연결사는 왜 중요할까요? 수능 독해에서 연결사라고 하는 것은, 근데 수능 독해뿐만이 아니라 원래 독해에서 이 연결사는 글의 나침반이 됩니다. 저는 연결사는 글의 나침반이라고 생각을 하고 문법이 글의 지도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해봐. 지도도 없이 그리고 나침반도 없이 어떤 새로운 지역을 간다고 생각해봐요. 핸드폰도 없이. 자, 그러면 그냥 계속 어디든 가보고 여기가 아닌가벼. 또 저기도 가보고 여기가 아닌가 보네. 계속 그러면서 시간을 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연결사와 문법은 나침반과 지도로서 독해에서 정말 중요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정리하기가 많이 힘들지. 일단은 독해의 강약을 조절할 수 있게끔 또 도와주는 게 이 연결사니까요. 한번 잘 귀 기울이시고요. 지문의 흐름과 문장 구조 파악의 핵심 힌트를 제공하는 것도 연결사, 그리고 빈칸 추론 문장 삽입 순서 배열 유형에서 결정적인 실마리라고 했는데 사실은 요즘은 살짝 비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아실 거예요. 지금까지 수특 수업을 저랑 충실하게 해오셨던 분들은 for example이 없어도 그 뒤에 얘가 나오는 것들 꽤 보셨을 거고요. 그죠? 이제는 순서 배열에서도 연결사가 많이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많이 벗어나 있지 않고요. 연결사를 아주 배제하고 글의 흐름을 읽는 문제를 낼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역시 아직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연결사 하나로 논리 전개 방향을 정복하는 것도 가능하니까요. 여러분 잘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잔소리가 너무 길었네. 실전으로 가겠습니다. 자, 대조 전환 역접의 접속사입니다. 제가 얼굴이 좀 더 젊고 이뻤으면 이 별 5개를 붙이고 요쯤 딱 나와서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보고 너무 늙었잖아. 싫어할까봐. 요즘 너무 젊고 예쁜 선생님들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못합니다.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을 정도로 별 5개 이마에 붙이고 나오고 싶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부분 바로 이 역방향 전환의 연결사와 대안 제시하는 연결사들입니다. 전력을 집중해야 하는 구간이에요. 정말 꼼꼼하게 들어주셔야 됩니다. 자, 역방향 전환 지금 자세히 보면 however, 그렇죠? however, 그리고 yet, though, 내가 요 얘기 되게 많이 했을 거예요. 얘네들은 글의 흐름을 완전히 꺾는다. 근데 그것 외에도 꺾는 애들이 있습니다. nevertheless라던가 on the other hand, 반면에 on the contrary, in contrast. 자, 이것도 묶어서 알아두세요. 지금 보면은 on the contrary, in contrast, by contrast. 그렇죠? 얘네들도 다 역방향 전환입니다. 역접입니다. 꼭 알아두세요. 반면에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약간 양보의 의미도 있지만 대조 역접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꼭 알아두셔야 하는 부분은 어디냐면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whereas, while, unlike. 자, 이 부분은요. 지금 요 앞과 뒤의 내용을 대놓고 비교합니다. 대놓고 비교하기 때문에 자, 이 얘네들 whereas나 while, unlike가 나왔을 경우에는 그 두 대상의 차이점이 글의 주제의 확률이 높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 두 대상 나오면 또 어떻게 표시하라 그랬지? 하나는 동그라미, 하나는 세모, 이런 식으로 표시해서 그 각각의 대상의 특징들을 이렇게 표시해서 여러분들이 대조해 나가면서 나가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 글일 때는 whereas나 while 많이 나옵니다. unlike도 나오고, 알았죠? 자, 그래서 이 부분 역방향 전환에 이제 접속사 내지는 이제 연결사를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지금 instead나 rather than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보시자면 보통 instead랑 rather는요, 앞부분에 그 문제점이 나오고 그리고 그 뒷부분에 대안이 나옵니다. 그러곤 하는데 어쨌든 일단 instead나 rather도 나와도 앞문장과 반대인가 아니면 대안인가 요거 좀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걸 먼저 구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rather than 같은 경우에는 대안이 앞에 오고 그리고 문제점은 rather than 뒤에 오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이 해석을 할 때 여러분 요 rather than 부분부터는 중요치 않아. 그러니까 보지 마라고 얘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동안에도 했었는데 좀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네요. 자, 어쨌든 이렇게 instead나 rather는 앞에 문제점, 뒤에는 대안. 네, rather than 같은 경우에는 그 뒤에가 문제점이기 때문에 문제점은 중요하지 않아. 우린 대안이 중요하거든요. 문제 푸는 데 있어서. 자, 이렇게 역방향 전환 연결사라든가 아니면 대안 제시하는 연결사 같은 경우에는요, 주로 빈칸이나 삽입의 앞뒤 부분에 오고요. 아니면 순서 배열의 전환부에 오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네들이 나와 있을 때는 어떻게든 순서 배열해서 그 문장을, 그 문장이 여기서부터 시작일 거야. 내지는 문장의 위치, 이 문장의 위치 분명히 나올 수 있어. 왜? 이러한 연결사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었을 겁니다. 자, 이 연결사 뒤가 진짜 주제문일 확률이 90%라고 제가 이제 여기서는 써놨는데 요즘은 89%로 내려갔습니다. 연결사가 많이 안 나오기도 하고요. 이런 연결사가 좀 덜 나오고 있어요. 왜? 너무 기술로 접근을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술로만 너무 접근하지 말라고 독해로 키워야 된다고 잔소리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술을 익혀두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편안할 것 같지만 사실 그 기술에만 의존하다가 정말 큰 걸 놓칠 때가 되게 많기 때문에 그리고 평가원들은 이미 여러분들의 그런 습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스킬에 관한 그런 수업들도 많은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좀 피해보려고 연결사를 일부러 없애고 출제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요즘 이 연결사 뒤가 진짜 주제문의 확률은 89%로 좀 떨어졌다라고 봅니다. 이제 의외성을 많이 가지고 오거든요. 평가원이 그렇습니다. 알았죠? 그치만 안 알아두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알아두면 어떻게든 써먹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 어떤 어휘 학습보다도 먼저 이 연결사와 문두를 잘 알아두자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 내용을 뒤집는 필자의 진짜 속마음 나오는 거는 여러분들 아실 거고요. 이 연결사 뒷문장은 결국엔 글의 무게중심이 되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경을 집중해서 완벽하게 해석하시는 거 중요한데 완벽하게 해석할 때 뭐가 들어간다고요? 네, 문법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일단은 잘 알아두시고 이게 확률만 잘 맞아 떨어진다면 주제, 요지, 빈칸 등 모든 핵심 유형에서 정답의 결정적 근거가 된다라는 것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 잘 좀 이해해 두시고 외워도 두시고 일단은 어떤 기호가 될 정도로 머릿속에 좀 많이 입력을 해 두시는 게 정말 유리할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분위기 전환입니다. 자, 분위기 전환에서는요, 얘네들은 조금 양면적인 게 있어요. 만약에 필자의 신경, 어조, 글의 분위기를 문제에 나온다면 아주 요긴하게 쓰일 텐데, 주제나 요지 파악하는 데 나오면 이때는 또 뭐예요? 전력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경 어조 글 분위기는 좀 우리가 좀 다소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데요. 주제나 요지 파악에서 딱 나와버리면 이거 D가 확실히 좀 중요하다. 특히 이 부정적 전환, 의외성, 놀라움, 확신, 강조일 때 그렇습니다.
일단 연결사별로 보자면 긍정적 전환 있죠? 긍정적 전환. 그래서 필자가 긍정적인 소식이나 다행스러운 상황을 전달할 때 사용을 합니다. Fortunately, luckily, happily, thankfully.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다 다행스럽게도, 운 좋게도 라는 의미의 가장 대표적인 연결사입니다. 그런데 on the bright side라고 하면은 긍정적인 면을 보자면이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요럴 때는 다소 안 좋은 상황에서, 다소 부정적 상황 속에서 희망을 보는 거야. 알았지? 희망적인 부분을 언급할 때 쓰는 게 on the bright side입니다. 그리고 to our relief 하면은, 자, 요거 여러분 알아두세요. 요게 종종 나오는 표현인데요.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아직도 모를 수도 있어서 to one's 감정명사가 되면요. 이때는 이 사람이 이 감정을 느끼게도 해요. 그래서 to our relief 하면은 우리가 안도하게도 이런 의미가 됩니다. 요것까지 알아두시면 금상첨화겠죠. 그래서 자 이런 경우에 걱정하는 일이 잘 풀렸을 때 to our relief는 걱정하는 일이 잘 풀렸을 때 사용을 하죠. 긍정적 전환은 이렇습니다. 자, 부정적 전환. 이제 역접하고는 또 살짝 달라요. 앞에서 얘기했던 역접 접속사는 상당히 조금 다른데, 지금 이런 표현들 보겠습니다. Unfortunately, sadly, regrettably. 자, 뭐예요? 불행하게도, 그쵸? 불행하게도,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슬프게도라는 기본 표현이 되고요. 기본 표현이 되는데, 자, 이거는 그 뒤가 좀 분위기가 어둡습니다. 자, 이거 다음에는 이제 안타까움 아니면 슬픈 소식 혹은 문제점이 나와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unfortunately, sadly, regrettably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to make matters worse. 자, 이 표현 아직도 안 외워두셨다면 꼭 좀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설상가상으로 라는 뜻이죠. 이거 안 보인다. 그치? 설상가상으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라는 의미죠. 그래서 안 좋은 상황이 더 심화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 표현이 나오면 the problem is 라고 나오면 바로 문제점이 여기 뒤에 나오겠죠. 문제점을 아주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게 나오면은 글의 방향이 문제와 해결, 구조로 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도 돼요. 그래서 the problem is가 나왔을 때 한번 살펴보시면 놀랍게도 글의 90%가 문제를 제시하고 그 다음에 해결 구조로 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부정적 전환이고요. 그 다음에 놀라움, 의외성으로는요. 이제 독자의 예상과 다르게 흥미롭고 놀라운 사실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surprisingly, unexpectedly 놀랍게도 예상치 못하게 자 반전을 알리고 있어요. 반전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 둘은 반전을 알리고 있고 interestingly라고 하면은 이거는 보통은 그냥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고요.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면서 새로운 정보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ironically 같은 경우에는요. 요것도 좀 잘 봐야 돼. ironically는 좀 예상이나 의도와 정반대의 모순된 결과가 나올 때 이때 ironically를 씁니다. 왜 썼을까요? 중요하니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정적 전환부터 여기 요 확신 강조까지가 선생님이 중요하다는 이유가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예상과 빗나가면 정말 중요한 거잖아. 여러분들이 계속 예상을 하고 있잖아. 그지? 글을 읽어내려가고 논리적으로 보고 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보통은 이제 매직 아이처럼 저 많은 영어 단어들 중에서 본인이 아는 영어 단어를 떠올려서 예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완전 뒤엎어버리거든요, 그 예상은. 그래서 아이러니컬리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어휘가 된다라고 하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확신과 강조가 있어요. 확신과 강조. Suddenly,
obviously, clearly. 자, 이거는 확실히, 명백하게, 뭐 이런 뜻이죠. 자, 이거는 그냥 논쟁의 여지가 없어요. 너무나 당연합니다. 논쟁의 여지 없음. 그리고 undoubtedly, no doubt이라고 하면은, 자, 요것은 지금 봤을 때 이제 아주 당연한 사실이다. 100%의 확신을 얘기합니다. 100%의 확신 얘기하고. 아, 그리고 여기 요 부분, of course 같은 부분에는 이것 또한 아주 당연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선생님, 그럼 다 의미가 비슷하지 않나요? 근데 약간씩 달라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한테 내가 지금 이걸 정리하면서 이 모든 것에 대한 예문을 보여줘야 돼? 보여주려고 하면 그때부터 이게 100분이 넘어갈 거. 그럼 여러분들 들을 거 안 들을 거? 안 들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건 좀 알아두고 듣자, 수능 완성 들을 때,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필요할 때마다 한 번씩 들어보라고, 그렇게 내가 지금 추천을 하는 거니까, 너무 속상해 하지 마요. 지금 이거 예문까지 다 들어주면 큰일 납니다. 자, 부정적 전환 연결사도 꼭 역시 주의해 주세요. 그 다음에, 요거 좀 중요해. 그 다음 바로 뒤에 문제점 나오고 후반부에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이 제시될 수 있다라고 아까 얘기했으니까 이거 부정적 전환은 좀 잘 알아두시고요. 근데 다 알아둬야 돼. 미안. 다 알아둬야 돼. 자, 이렇게 태도 부사들 지금 보면은 이제 필자의 심경이나 어조나 글의 분위기를 묻는 문제, 주제나 요지파악 이런 것에 상당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냥 어휘를 막 암기하지 마시고 이런 글의 흐름의 표지가 되는 표현들, 이제 연결사들, 문두들 잘 기억하시라고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 결과라고 해놨는데 일단 결과가 나오려면 원인이나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 가지 방면으로 또 정리를 해봤습니다.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거니까 역시나 이 결과도 결정적 힌트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게 상당히 많아요. 그럼 선생님 이거 다 외워야 돼요. 여러분. 그럼 지금 수능 빈출 어휘 3,000개도 외우겠다고 책도 사는 마당에 지금 이거 못 외워요? 이건 정말 중요한 것들이야. 선생님이 이 파일에서 수업하는 것들은 정말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일단은 이거 지워보자. 선생님이 여기 이렇게 해버렸네.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내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자, 원인, 이유. 당연히 because가 있겠죠. because, since. 얘네들 다 이유예요. for 다음에 주어 동사 오고 as 다음에 주어 동사 오고 다 뭐예요? 이거는 원인이나 이유를 직접적으로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 외에 이 due to나 owing to, thanks to, on account of는 뒤에 명사만 오게 되죠. 그럼 표현들을 다 섞어놨어요. 꼭 연결사나 접속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섞어놨으니까 얘네들 뒤에는 명확하게 원인이나 이유가 온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가장 일반적인 이런 원인에서 앞부분이 원인이고 뒷부분이 결과야. 선생님이 이거에 대해서 또 정리한 게 있는데 그건 다음 페이지에서 보시고 자 지금 봐봐요. therefore 라던가 therefore 그리고 as a result 그 결과 as a consequence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as a consequence와 이 consequence를 부사로 만든 consequently 그리고 thus, hence, so, 따라서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결론에서도 결론을 다루기도 하지만 결과를 나타내도 in conclusion을 써요. 알았지? 그리고 accordingly까지 해서 얘네들은 글의 결론이나 글의 결론, 내용에서의 결과, 따라서 요지, 이것을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가장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연결사들이 나오면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단어들 뒤에는 주제문이 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것 외에도 약간 뉘앙스에 따라서 조금 달라져야 하는데요. 자, 특정 이유를 제시할 때가 있습니다. 특정 이유. 특정 이유도 되고 어떤 조건도 될 수 있습니다.
조건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in that 뭐뭐라는 점에서요. 아, 요거 나오면 또 여러분들 특정 이유입니다. 그리고 given that 요것도 뒤에 주어 동사, considering that도 뒤에 주어 동사가 오면서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것으로 보자면 이라고 해서 이 given that과 considering that도 특정한 이유를 제시한다라고 하는 것을 꼭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요거 되게 약하더라고 지금 보니까. 그리고 이 given that, considering that 되면은 이거를 부사절로 바꿔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얘네들은 연결사로서 참 많이 쓰여요. 특정한 조건이나 이유를 제시할 때 쓰기 때문에 인댓이랑 함께 묶어서 좀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많이 나와요. 이제 수능 완성 수업 들으면서 여러분들 많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거고 수특에서도 충분히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유를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바로 this is because 그리고 the reason is that 해서 이유는 무엇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유를 직접 설명하는 구문들도 있었죠. 자, 피해자의 주장에 관한 근거가 시작됨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특히 빈칸 추론 문제에서 빈칸이 주장에 뚫려 있다면 이 표현들 뒤에 나오는 근거 부분을 통해서 답을 유추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정확한 이게 안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좀 혼란스러울 거예요. 아, 그 예를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 예를 보여주면 걷잡을 수 없이 길어지기 때문에 선생님은 지금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빈칸 추론 문제에서 빈칸이 이 주장하는 부분에 뚫려 있다면 그렇다면 이 표현들이 있는지 꼭 살펴보시고 이 표현들 뒤에 근거가 있단 말이죠. 이 근거를 통해서 답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들 중요하다고 결정적 힌트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조금 아실까요? 좀 이해가 되셨을까요? 나는 지금 일단 이번 지문에서는 어떻게 문제를 풀어라가 아니라 지금 이 표현들은 꼭 알고 수능 수업을 듣자라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지금 이거 부지런히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에 있어서 또 논리적인 귀결, 증명문두가 있습니다. 자, this demonstrate. 이것은 보여준다. 이것은 보여준다. This shows. 이것은 밝혀준다. This proves. This indicate. 이것은 또한 가리킨다 라고 해서 지금 얘네들 다음에는 결론이 나와요. 요 앞에 this 부분들이 다 근거가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나왔을 때는 이 뒷부분이 정말 중요한 거야. 그래서 심지어 선생님이 문제를 풀릴 때 이거 그냥 이렇게 하고 대절이 중요해요. 하고 이렇게 긋고 그냥 대절 뒤에 오는 대절이 중요해요 라는 얘기 많이 했습니다. 왜? 뒤에 뭐가 오니까? 결론이 오니까요. 알았지?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면 자연스럽게 그 뒤에 대절을 정말 아니면 대절이나 목적절을 주목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과정적인 발전. 그래서 builds라고 하면은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래서 이어지는 거야. leads to. 이것이 이어집니다. 이것이 일으킵니다. 이것이 어떤 결과로 이루어집니다. 이것 또한 뒤에 나오는 결론이 중요합니다. 알았지? 근데 이게 선생님이 봤을 때는 지금 이 두 가지 문두가 서로 좀 약간 뉘앙스가 다른 거예요. 얘네들은 요 뒤에 나오는 this builds on이나 아니면 leads to causes, resulting 얘네들은 좀 과정적으로 과정을 겪으면서 쭉 발전이 되는 거고 이것들 같은 경우에 this demonstrates나 shows, proves, indicate 이런 것들은 그냥 바로 막바로 그냥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이 구분을 지어준 겁니다. 글의 흐름과 문맥을 따라잡기에 아주 좋은 나침반이에요. 그래서 이 표현들이 나오면 일단 어떻게 하라고요?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뒤에 표현에 집중해 주세요. 선생님은 이제 이런 부분들은 그냥 쫙쫙 그어버릴 수 있습니다. 수능형으로 문제를 수업할 때는요.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해요, 여러분. 이건 진짜 외우자. 난 정말 여러분들이 좀 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언어를 그냥 어휘 외우겠다라고 덤비는 것보다 얘네들은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부터 알아두는 게 나는 너무 중요할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해놨습니다. 특히나 제가 항상 수능 특강이랑 그 모의고사 수업하면서 여러분 이거 꼭 외우세요 한 게 있을 겁니다. cause가 lead to가 되고 bring about 되고 result in이 되고 give rise to가 된다. 이거 엄청나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그거 외에도 trigger랑 contribute to도 됩니다. 알았지? 근데 약간의 뉘앙스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야기시키다, 일으키다도 비슷하지 않나요? 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약간의 뉘앙스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트리거 같은 경우에 완전 촉발시키다, 유발하다가 되고, 그리고 contribute to 하면은 무엇의 원인이 되다, 무엇에 기여하다. 자, 근데 지금 선생님이 이거 어떻게 해줬어요? 네, 지금 보면은 빨간색 A는 다 cause입니다. 그리고 B는 effect예요. 그래서 먼저 앞에 원인이 오고 뒤에 결과가 오는 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알았지? 그래서 이것들 잘 기억해 두시고요. 나는 정말 정리를 요번에 하려고 굉장히 많이 애를 썼거든. 그래서 책임이 있다, 영향을 미치다. 결국에는 A가 B의 원인이다. 이것도 be responsible도 충분히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연결을 못해. 그냥 책임이 있다라고만 알고 가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그리고 have an effect, impact, influence on 요 표현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 저 머릿속에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더라고. 그래서 요것들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 결과가 나오고 뒤에 원인이 나오는 그런 또 구문들을 정리해 봤어요. 이럴 때는 from이 참 많이 쓰입니다. 알았지? 그리고 아니면 이렇게 수동태가 쓰이면서 전치사가 좀 바뀌었죠. 요거 좀 잘 보세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보면은 B is because A. 그럼 B는 당연히 A 때문이다라는 말이죠. 잘 안 나와요, 요건. 근데 이제 B results from 하고 요거 잘 봐야 돼. results in이잖아. 이거는 원인에서 결과로 가는 건데 from이 나오면 그때는 결과가 먼저 나오고 원인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두 개의 진짜 좀 차이점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from이 나오면서 이렇게 보면은 result from, come from, stem from, derive from 많이 나와죠? 여러분들 많이 나와요. 지금 이거 암기해 두면 그렇게 표현할 수가 없을 거야. 이건 정말 내가 부탁해. 알겠니? 자, 그리고 나서 이 causega 요 구문이 이렇게 수동태가 되어버렸어요. 오케이. 그리고 attributed to 하는 요 표현도 지금 여기서 B는 A에 기인한다. 그래서 B는 A의 덕분이다. B는 A의 탓이다. 요거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그냥 머릿속에 좀 요 표현들이 싹 좀 들어가주면 너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B can be traced back to. 자, B의 원인은 A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A로 거슬러 올라가서 찾을 수 있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을 때 요거 많이 쓰이는데요. 저는 상당히 많이 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기 나오는 구문들만 좀 잘 보시더라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니까요. 이 연결사와 문두, 구문 근데 지금 정리를 해드린 건 버전 1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버전 2, 버전 3도 계속 만들어 볼 생각인데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 좀 잘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그냥 어휘 외운다고 힘들어 하시지 마시고요. 이런 표현들을 먼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휘 암기보다. 자, 강조 부분 말씀드릴 건데요. 이 강조라고 하는 것은 필자가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면 다른 건 몰라도 이건 꼭 알아도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알았지? 필자의 의도나 생각이 그대로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필자가 정말 이 표현을 쓸 때는 이 부분은 꼭 알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제를 찾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호예요. 알겠지? 강조 표현. 정말 중요한 표현이고, 자, 지금 봤을 때 첫 번째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아니면 강조하거나 아니면 중요도를 강조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in fact 하고요. when in fact가 있어요. 자, 사실은 이런 의미고요. when in fact 그러면, 그러나 사실은 이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는데요. 보면은 뭐 실제로는 이런 의미도 되고요. when in fact는 왜 빨간색으로 했냐면 지금 수능 특강에 등장한 지 얼마 안 된 되게 따끈따끈한 그런 새로운 표현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이거를 좀 공부를 해줘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한 내용에 이제 덧붙여서 한술 더 떠. 사실은 이 정도야. 라고 해서 굉장히 구체적이고 강력한 정보가 뒤에 나옵니다. 알았지? 그래서 in truth까지 해서 지금 보면 요 파란색으로 표시한 in fact, in truth, when in fact. 자, 요 부분들은 여러분 뭐라고요? 일단은 정말 그 뒤에서 구체적이고 강력한 정보를 주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indeed가 나왔는데요. indeed 하면은 요 표현 정말로, 참으로, 그리고 실제로. in truth도 또 여기에 속하기도 하죠. 정말로, 참으로, 실제로 이렇게 되면서 자, 얘네들은 앞선 진술이 사실임을 인정해요. 요걸 인정을 하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욱 구체적인 정보로 뒷받침하면서 강조해요. 알았지? in fact하고 유사는 해요. 유사는 한데 얘네들은 in fact, in truth, when in fact 얘네들은 조금 반박하는, 그치? 그러나 사실은 하니까 반박하는 이미지가 있다면, 그런 뉘앙스가 있다면, 지금 indeed 같은 경우에는요, 인정하고, 앞의 내용을 인정하고, 더 강하게 말하는 겁니다. 더 강하게 진술하는 겁니다. indeed.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나 이거 하나하나 다 하느라고. above all 같은 경우에 무엇보다도 특히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거는 여러 가지를 나열 후에, 여러 가지 나열하고 나서,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을 얘기하고요. above all은. 그리고 이제 certainly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런 의미잖아. 그치? 확실히.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그냥 한치의 의심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치의 의심도 없다. 또 뭐가 있을까요? undoubtedly. 그쵸? 얘하고 certainly하고 undoubtedly 그리고 clearly 이런 애들은 한치의 의심이 없다. 의심도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고 그 다음에 ultimately가 나오는데요. 자, 이거는 색깔을 다 써가지고 다른 색깔로 바꿔야겠네? 요건 좀 덜 빨간색으로. 그래서 ultimately 궁극적으로 결국에는 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여러 과정이나 논의 후에 가장 마지막에 도달하게 되는 최종 결론. 그렇지만 이거를 내가 결론 거기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여기도 이제 강조하는 것으로도 쓰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 결론이나 근본적 핵심 이것을 언급할 때 사용하는 게 바로 ultimately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주제 암시 분명히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강조 표현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 중요하지만, 알았지? 그래서 내가 지금 열심히 이것저것 설명을 해봤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중요성을 부각하거나 아니면 주장을 더 강화하는 그래서 빈칸에서는 주장 강조의 목적으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빈칸의 내용을 보시려면은 이러한 이제 연결사들이 쓰였을 때는 그 뒤에 있는 진술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들이 보이면 그 문장 정말 주의 깊게 읽고 더 의미 이제 파악해야 됩니다. 통념을 반박하거나 in fact나 when in fact, in truth 이런 경우 그리고 예상치 못한 사실을 또 제시를 하고 그리고 주제와 직결되는 내용을 드러내고 글쓴이의 태도까지도 나오는 거죠. 나는 한치의 의심이 없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연결사들 하나하나 좀 선생님이 설명드린 대로 잘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어휘를 10개, 20개, 뭐 100개 외워도 이런 연결사들을 알아두신다면 글을 읽을 때 나침반이 없이 그냥 여기 갔다가 이 산이 아닌가벼, 저기 갔다가 저 바다도 아닌가벼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환원 재진술입니다. 자, 환원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바꿔서, 알았지? 요 환이라고 하는 경우는 우리가 교환하다의 환자입니다. 말을 바꿔서 하거나 아니면 재진술하는 건데요. 결국에는 필자가 어려운 문장을, 어려운 내용을 풀어주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일반적 진술 너무 어려운데 이럴 때 다시 한번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강조도 됩니다. 중요 내용 강조해서 독자에게 너 이해했니? 이건 꼭 이해해야 되는데 너 이해했니? 라고 확인시켜주는 아주 친절한 신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이해 보충이라고 얘기했고 시간 단축 구간이라고 얘기했잖아. 왜 그랬을까? 이 앞부분이 이해가 됐으면 굳이 볼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환원 재진술의 표현은 이렇게 3개로 나눠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즉 다시 말해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앞문장이 이해가 됐다면 이 뒤에를 굳이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것으로서는 that is to say, that is i.e. 자, 이래서 이제 즉 다시 말해서 라는 표현, 그리고 to put it another way, put another way 한다면은 다른 방식으로 말한다면, 그리고 to put it simply 간단하게 말한다면 simply put, 뭐 간단하게 말해서 namely까지 해서, 자, 아주 직접적으로 재진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러한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는 앞문장이 이해가 됐으면 굳이 뒤에 문장을 볼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요컨대 본질적으로 해서 지금 요약하고 다시 핵심을 재진술해 주는 게 있습니다. 앞선 내용을 한두 마디로 압축하거나 핵심을 짚어줄 때예요. 바로 in short, in brief. 자, 이건 뭐예요? 앞의 내용을 압축하는 거고, 그리고 in essence 혹은 essentially 라고 한다면 이거는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로라는 이런 뜻이기 때문에, 자, 현상의 어떤 그 복잡한 그런 겉모습 이런 게 아니라 그 속의 핵심, 본질을 꿰뚫어서 다시 설명해 줄 때 사용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좀 읽어야 돼요. 얘네들은 앞 내용이 이해됐더라도 다시 한번 읽으면 시간 단축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즉 다시 말해 하는 in other words류의 이런 직접적 재진술을 하는 연결사들은 얘네들은 안 읽어서 시간 단축을 할 수 있고요. 앞의 내용이 이해가 됐다면. 알겠지?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이거 많이 봤을 거예요. 구두점들. 그래서 이건 구조적 재진술이라고 하는데요. 콜론이 있습니다. 콜론 얘기할 때 선생님이 항상 말씀드리죠. 앞 내용에 대한 구체적 부연 설명. 항상 나오잖아.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앞의 내용이 너무 그 문장이 전문적이어도 놀래지 마라. 제발 새가슴처럼 놀라고 뇌를 얼리고 어머나 이거 뭐 어려워서 못 풀 것 같아 이러지 말고 괜찮아. 뒤에 콜론 다음에 내용이 나오잖아. 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을 겁니다. 알았지? 자, 그래서 동격의 내용들도 나오고 구체적 부연 설명이 나오니까 콜론 뒤에 잘 보시면 아주 쉽게 또 내용을 풀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dash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앞 내용에 대한 비슷해요. 보충 설명 혹은 강조할 때 많이 쓰이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봐주시면 됩니다. 너무 어렵게 나온다고 항상 다들 너무 걱정을 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어쨌든 환원, 재진술은 같은 내용의 반복이라는 것. 그래서 시간 단축 구간이 되기도 한다는 것. 자, 시간 단축의 키명서. 글 이해의 천금 같은 기회입니다. 앞부분이 이해됐으면, 이거 너무 중요해. 앞부분이 이해됐으면 과감히 건너뛰고, 이해가 안 됐으면 빠르게 뒷부분을 읽으면 돼요. 알겠지? 그리고 빈칸 추론에 있어서 굉장히
결정적인 단서가 됩니다, 여러분. 무슨 소리냐면 이 빈칸이 재진술 앞에 있잖아? 그러면 그 뒷부분에 정답의 근거가 있고, 알았지? vice versa라고 했는데, 응? 빈칸이 뒤에 있잖아? 그러면 앞부분에 정답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정답을 그대로 알려주는 수준의 아주 강력한 힌트가 되니까 여러분 이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알겠죠? 근데 시간 단축도 할 수 있고 이렇게 고마운 게 없어요. 하지만 이해 보충도 또 시키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나왔을 때 in short, in brief, in essence, 그리고 essentially 이 부분은 정말 꼭 좀 앞뒤 다 살펴보시고요. 이런 in other words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앞에가 이해됐으면 뒤에를 안 봐도 돼. 근데 어쨌든 얘 뒤에 직접적인 재진술이 나오는 게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급하게 내가 빨리 읽어야 될 때는 요 뒷부분을 읽어버리셔도 상관없습니다. 앞에 그만 읽고. 알겠죠? 자, 그리고 이 구두점 잘 하시기 바랍니다.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5번째 지났고요. 자, 결론 부분입니다. 시간을 절약해주고 그러면서 확인도 할 수 있는 구간. 그래서 중요도가 별 4개입니다. 여러분, 중요도가 3개 이상 아니면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만 설명하기 때문에 지금 별이 많아요. 자, 지금 보면 결론 연결사들은 긴 글의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필자의 최종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우 고마운 신호입니다. 글이나 문단의 마무리 신호. 그래서 글의 마지막에 힘이 빠질 때 이 표현들이 보면 다시 집중해 주세요. 알았지? 자, 지금 in conclusion, 그리고 to conclude. 이 표현은요, 여러분들 딱 봤을 때 그냥 결론적으로 결론을 내리자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가장 공식적이고 대표적인 그런 결론 연결사들이죠. 주로 글이나 발표의 맨 마지막에 있으면서 지금까지의 모든 논의를 마무리하고 나는 최종 결론을 제시하겠다 라고 하는 아주 명확한 신호입니다. 요 부분들이 아주 명확한 신호다. 오케이. 그리고 to sum up 하고 to sum up을 했는데 내가 왜 in summary를 안 적었는지 모르겠다. 정조를 놨구나. to sum up 하고 그리고 in summary. 자, 요 표현이 나온다면 자, 얘네들은 요약하자면입니다. 요약을 왜 하겠어요? 그 전체를 마지막으로 깔끔하게 정리하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얘네들 다음에는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이 글에서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니까요. To sum up in summary. 이 부분 뒤에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나 이제 본문에서 여러 근거와 사례들을 들어서 길게 설명했던 내용을 중요한 점만 설명할 때 to sum up 하고 in summary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in short가 있는데요. 자, 여기저기 많이 낍니다. 일단은 요컨대 간단히 말해서. 그래서 이제 복잡하게 설명된 내용을 이제 압축해서 전달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all in all 이라고 하는데 요 all in all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라는 의미가 됩니다. 모든 것을 고려할 때. 그리고 대체로 뭐 이런 의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장단점, 다양한 측면, 복잡한 상황 모두 고려한 다음에 최종적인 결론이나 평가를 내릴 때 all in all을 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이런저런 점들을 다 보니 결론이 이렇더라. 이렇게 얘기할 때 all in all을 쓰고요. 그 다음에 overall은 앞에랑 좀 약간 비슷합니다. 앞에 했던 all in all이랑 비슷해요. 자, 대체로, 전반적으로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냥 세부사항은 무시하고 잠시 접고 그리고 전체 사항을 혹은 일반적 경향을 얘기할 때 쓰게 되는 거니까요. 아, 그런 의미들이 있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뉘앙스들, 각각의 표현들이 가지고 있는 뉘앙스만 잘 표현하셔도 그럴 때 굉장히 시간이 좀 절약이 됩니다. 자, 특히 이 결론에 나타내는 이런 표현들은 아까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시간이 부족할 때 서론의 첫 문장과 결론 단락만 읽어도 이것 또한 주제를 파악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알았지? 그래서 요약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자리나 지문의 마지막 문장 빈칸에서 지문의 마지막 문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 뒤만 잘 봐도 알았지? 지금까지 했던 연결사들은 사실 연결사나 어떤 표현들은 굉장히 다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해요. 나침반이라고 얘기했잖아. 그 나침반들은 꼭 익혀두셔야 돼요. 그리고 추가하고 첨언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냥 이때는 힘 빼고 있는 구간이어서 별 1개 나오네요. 그쵸? 별 3개까지도 될 수는 있습니다. 요 내용들 지금 보자면 in addition, 게다가 furthermore, 게다가 moreover, 유사하게, 또한, 이와 같이 in the same, 똑같은 방식으로, 게다가, 또한, 그리고 and가 있죠. 자, 얘네들이 나왔을 때는 흐름이 바뀌지 않아요. 흐름이 바뀌지 않습니다. 단순 나열이 된다라는 소리야. 중요한 내용들이더라도 단순 나열이야. 그리고 앞뒤 내용이 대등해. 비슷한 중요도란 말이야. 그래서 가볍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방향 얘기들이 이제 계속 나온다는 신호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서도 그래도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다면, 자, 여기 요 in addition, furthermore, moreover 얘네들은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얘네들은 그 앞선 내용에 정보를 더해줘요. 정보를 더하기. 알았지? 물론 같은 방향의 얘기지만 정보를 더해주기 때문에 만약에 일치 불일치 같은 데서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 뒤에도 중요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더 강력한 하고 중요한 근거나 사실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in addition, furthermore, moreover 얘네들은 좀 잘 보시라고. 그래서 얘네들 때문에 별 3개가 나온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삽입 문제에서 정보 확장 연결에 유리기도 하지만 순서 문제에서 비슷한 흐름인데 뭔가 정보를 더 추가하네? 요럴 때 이제 우리가 좀 활용해야 될 것들이 바로 이 추가 첨언 연결사들입니다. 알겠죠? 요 표현들 좀 잘 이해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아까 이제 likewise랑 similarly. 자, 이걸 유사하게, 그쵸? 유사하게 혹은 마찬가지로 얘네들도 앞서 말한 내용과 비슷한 원리나 상황이 적용될 때임을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리 긴장은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의미만 좀 잘 알아두세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similarly 아까 나왔잖아요. 그쵸? 요 similarly가 나오면 얘는 반드시 비교 대상이 비슷하게라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비교 대상이 될 만한 다른 사례가 앞에 있어요. similarly. 그러니까 비슷하다. 어떤 기준점, 비교할 수 있는 그 대상이 앞에 있는 거야. 그래서 앞뒤 내용의 논리적 관계를 예측하게 해주기 때문에 이 similarly는 또 우리가 잘 좀 기억을 해둡시다. 알았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추가 첨언 부분 많이 어렵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이러한 연결사들이 있을 때, 이러한 표현들이 있을 때 내가 힘을 빼고 읽지만 그래도 similarly가 있으면 앞부분 좀 조심해야겠다. in addition, furthermore, moreover는 뒷부분을 좀 내가 더 잘 봐야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두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예시입니다. 자, 정말 중요도 별 2개입니다. 그래서 시간 단축의 핵심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시간 단축의 핵심 구간.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는 정말 앞문장이 이해되었다면 과감히 건너뛰는 게 좋아요.
난 정말 여러분들한테 크게 추천합니다. 굳이 그렇게 막 보려고 하지 마세요. 앞에 내용이 이해가 됐다면. 자, 가장 기본적인 표현으로는 for example, for instance. 예를 들어 아주 제일 보편적으로 사용하는데 요즘은 조금 덜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 요즘은 덜 사용이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좀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게 나와야지만 뒤에 얘가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표현들이 많이 쓰입니다. 자, 그리고 search as는 항상 선생님 뭐라고 해요? 그 앞에 있는 명사의 구체적 예가 뒤에 온다고 하죠? 요거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것과 비슷한 요 like도 마찬가지고요. 오케이. 자, 그리고 specifically라고 하면은 구체적으로 말한다라는 거예요. 나 앞에서 좀 내가 그냥 좀 대충 일반적으로만 얘기했지, 이제 구체적으로 말할 거야. 구체적 진술이 나올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as an illustration. 자, 이거는 하나의 실제적인 예로서. 알았지? 하나의 실예로서. 실례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실제적 예로서, 예증으로서 이런 말이에요. 원래 illustr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그림 같은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단순히 예를 뛰어넘어서 아주 실제적인 그림을 그려주듯이 그림 그리듯 생생하고 구체적인 예를 들어줄 때 그때 이제 이렇게 as an illustration 하고 나옵니다. 자, 그리고 예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 예시인데 어떤 그 가상의 상황을 설정할 때가 있어요. 가상 상황을 설정할 때. 그때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이, 자, 이렇게 suppose that, 가정해보자. imagine that, 상상해보자. consider, 고려해보자. 이런 거 다 됩니다. 자, 그리고 take, A, for example. 그래서 이것을 A를 예로 들자면, 이런 표현도 되겠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이렇게도 되고, let's say, 가령, 이런 거죠. let's say, 가령 뭐뭐라고 해보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예를 들어주기 위해서 어떤 상황을 가정할 때 좀 잘 씁니다. 알았지? 그리고 to illustrate. 자, 이 표현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표현 좀 중요해. 이거 일로 갔어야 되는데 왜 여기 있니? 자, 이 to illustrate는, 자, 너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구체적인 사례를 들 거야. 설명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알았지? 그래서 to illustrate라고 하면 의미가 실례를 들어 설명하자면, 실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이런 표현이에요. 위에 칸에 있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 더 내가 계속 고치고 하다가 자꾸 늦어져서 그냥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은 이러한 표현들이 나온다면, 자, 이거는 여러분의 예시를 돕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앞에는, 요 예시의 표현 앞에는 뭐가 나오겠어요? 좀 일반적 진술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근데 일반적 진술인데 그냥 일반적 진술이면 굳이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려고 할까요? 아니요. 중요하니까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든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앞이 주제일 확률 높다. 그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해되시겠죠? 어쨌든 명확한 요 앞에 나왔던 문장이 이해됐다면 과감히 건너뛰읍시다. 알았지? 일반적인 진술에서 구체적 진술 사례로 연결해서 이해를 보조해요. 삽입 빈칸에서 이제 앞에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일반적 진술 이후에 나오고요. 주제 요지에서도 예시 앞 문장이 주제일 확률이 상당히 높고 내용일치 세부 정보에서 자, 요건 좀 우리가 좀 봐야 돼. 내용일치나 세부 정보에서는 키워드가 예시 부분에 있으면 그땐 그 해당 부분 꼼꼼히 읽으세요. 자, 내용일치나 세부 정보 같은 경우에는 이건
글 전체의 내용이 중요한데요. 특히 선지에서 1, 2, 3, 4, 5번 선지에서 나온 어휘들의 지문 부분에서 그 선지에서 나온 어휘들의 그 지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때는 예시를 제끼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시에서도 문제의 답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조금 어렵게 얘기하지 않았나 해서 좀 걱정이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수많은 연결사들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왜 알아야 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 꼭 좀 암기해둬라. 그 어떤 어휘를 외울 때보다도 얘네들은 꼭 암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부탁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선생님이 정리를 해봤고요. 예문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수특에서도 많이 경험을 했고요. 수능 완성에서도 경험을 하실 거니까 일단 수능 완성 수업 듣기 전에 요거 한 두세 번 읽으면서 좀 어떻게든지 여러분들 머릿속에 의미하고 역할을 조금 어느 정도는 이렇게 구조를 좀 짜놓고 그리고 나서 수능 대비 학습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수능 실전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결사. 이런 표현들. 자, 이것은 일단 연결사가 나왔다 하면은 먼저 앞뒤 문장의 논리 관계를 파악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앞이 중요해요, 뒤가 중요해요, 앞엔 이게 있을 거예요, 뒤엔 저게 있을 거예요. 계속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만의 뇌피셜로 억지로 끼워 맞추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언제나 지문에 입각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여러분들이 수능 특강이나 모의고사 수업을 들을 때 선생님한테 상당히 질문을 많이 한 게 뭐였냐면 이 문장이 여기 왜 나와야 돼요? 라는 거였습니다. 사실 그거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생략된 연결사나 연결 표현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왜 나왔는지 지금 모르겠어요 하는 경우들이 꽤 있었습니다. 점점 좀 생략이 좀 되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새로운 표현들이 점점 더 쓰이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요. 저도 이걸 정리하면서 너무 내가 구태의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침반을 가지고 이제 수능 준비의 여정을 떠나야 합니다. 나침반 없이 그냥 여러분의 눈이 지문 위를 그냥 막 이렇게 방황하면서 여기가 거기가 아닌가 봐. 저기가 거기가 아닌가 봐. 이렇게 하면서 글을 읽는다면 너무나 시간 낭비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 로스를 줄이면서 빠르게 흐름을 파악하게 하려고 제가 준비한 수업이었습니다. 무작정 연결사의 뜻을 외우지 마세요. 저도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말씀드렸을 때 그 뜻이 이러니까 이렇게 외워라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기능으로 접근해야 돼요. 그래서 다 나눠드린 거예요. 그 기능별로. 연결사는 문제의 힌트이자 문장의 위치 결정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좀 기능으로 접근을 해서 머릿속에 어느 정도의 얼개를 짜시고 이게 그런 거였지라는 것 정도는 짜시고 그리고 나서 수능 완성 수업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나침반이에요. 여러분들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틈틈이 한 번씩 생각날 때마다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다 알고 어느 정도라도 알고 지문을 읽는 것과 잘 모른 채로 지문을 읽을 때는 여러분의 눈이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글을 정말 잘 정확하게 빠르게 읽을 수 있는 것이라면 그 무엇이든 어떤 방법이라도 좀 정리를 해서 업로드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꼼꼼하게 들어주시고요. 너무 길다 싶으면 한 번씩 좀 끊어가면서 들으셔도 괜찮으실 거예요. 자, 저는 또 좋은 수업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